안녕하세요.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비앤형 김인상 원장입니다. 네, 보형물로 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이 좀 간단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매끈한 코 모양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고 변형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또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. 반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.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염증이 심하게 되면 구축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, 이것이 치명적인 보형물의 단점이 되겠습니다. 반대로 자가조직 코성형은 수술이 약간 복잡하기는 하고 좀 더 섬세한 조작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장점은 염증이나 구축의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, 또 심리적으로도 자기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자가조직이라고 할지라도 단점은 있는데요. 어떤 자가조직이든지 약간의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그러한 흡수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, 이것이 또 자가조직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, 또한 늑연골이나 진피를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한 부위에 상처가 남는다는 것, 이것이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콧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대개는 엉덩이 쪽에서 채취하는 진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늑연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엉덩이 진피는 두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,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양과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실리콘 이상 더 올릴 수도 있다,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염증이 생겨서 보형물을 제거하고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보형물을 두려워해서 더 이상 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조직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,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보형물을 다시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보형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수술할 때 보형물에 세균이 오염이 되어서 들어갔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술 공간이 잘 봉합이 안 되어서 세균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수술이 잘못되었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다시 쓰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보형물은 깔끔하게 좀 간단하게 예쁜 코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,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고 인공적인 것은 내 몸에 삽입하고 싶지 않을 때, 이럴 때는 이제 자가조직을 이용한 코성형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보형물을 이용한 코성형과 자가조직을 이용한 코성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비앤형 김인상 원장이었습니다.